무너져가는 황씨 가문, 그 균열은 이제 감출 수 없는 파국의 조짐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인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범죄란 걸 알면서도 80회 마지막 순간 폭로월드의 가면을 벗은 강재인. 동의서에 서명한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고백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격 운운할 수가 없지. 오너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황기찬 회장님? 그것은 조카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죽은 김도희의 진실을 밝히고 수십 년 동안 억눌려온 어머니의 분노와 고모의 억울함까지 함께 끌어올린 치밀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죠.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이 있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폭로가 아니라 황씨 가문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전쟁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 비자금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회의실 안 모두의 시선은 순간적으로 제인에게 쏠렸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꺼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떨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묵묵히 그녀 곁에 서 있었고 그의 굳게 쥔 주먹은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되새기는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윤이는 두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무력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목도한 감격이자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의 발화점이었죠. 이제 80일의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파국의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먼저 도유경이 세상 앞에 나섭니다. 그녀는 유튜브 카메라 앞에 앉아 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카메라 불빛이 반사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 단번에 긴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과거 강재인이 정신병원에 끌려갔던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 순간 영상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 폭탄 선언처럼 퍼져나가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을 뒤흔듭니다. 일부는 제인조차 감춰왔던 과거라며 그녀를 비난하고 또 일부는 황씨 일가의 배후에 어떤 진실이 있는가라며 집중합니다. 이 발언은 제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행위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고백은 황기찬과 강세리의 추악한 본 모습을 다시 세상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왜 제인이 정신병원에 끌려가야 했는지, 그 배후에 누구의 음모가 있었는지 세상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방송사 기자들은 연일화의 그룹 앞에 몰려듭니다. 유경의 발언 하나가 강재인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히지만 동시에 적들을 향해 던진 창이 되어 돌아오는 아이러니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호한 유경의 한수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끝내 어떤 진심도 드러내지 않았고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무슨 속내를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수로 인해 판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점점 몰락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미 등을 돌렸고 언론은 그의 이름을 오너 자격 상실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내보내고 있죠. 한때 황씨 가문의 권력을 상징하던 그의 이름, 석자가 이제는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립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고 평직원들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돌립니다. 더 이상 그를 따르는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만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순간 기찬의 심장은 마치 천둥처럼 요동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흔들리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합니다. 서류더미 위에 올려진 각종 계약서와 비밀 문건들을 부여잡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이를 악물었지만 이미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남아 술잔을 기울이며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패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황씨 가문의 몰락은 공식적으로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았죠. 기찬의 귓가에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사퇴하세요 라는 외침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짓말과 변명뿐이었지만 세상은 더 이상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파국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강세리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다다릅니다. 남편이 끝까지 숨겨왔던 강규철의 비자금 존재, 그것이 드러난 순간 세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지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나조차 믿지 못했다는 거야.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깊은 배신감의 폭발이었습니다. 세리의 머릿속에는 지금껏 자신이 기찬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씨 가문에서 입지를 굳히려 애썼던 순간, 억울한 시선을 감내하며 버텼던 시간, 그리고 남편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기억들까지. 그러나 그 모든 충성의 대가가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무참히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세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방 안을 메운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울분은 단순히 재산과 비자금 문제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부로서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져 내렸다는 상징이었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싸워왔는데 나조차도 믿지 못했다니. 그녀의 눈동자는 기찬을 향해 번뜩였고 기찬 역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차갑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로에게 칼끝을 겨눈 부부의 전선은 이제 언제든 붕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만 닿아도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상태. 세리는 남편을 향해 증오와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며 언젠가 자신도 남편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깊은 균열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정윤희는 귀부인처럼 변신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의상, 고혹적인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빛나는 눈빛까지 그녀의 모든 것은 더 이상 무너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역전의 주인공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가 내뿜는 기운만으로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심코 숨을 죽였고 강세리조차 순간적으로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능한 셀이 이제 끝이야라는 차갑고 단호한 일갈은 칼날처럼 방 안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단순히 셀이 개인을 겨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씨 가문 전체를 겨냥한 경고였고 오랫동안 침묵하며 당했던 자신을 더 이상 이전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강력한 상대임을 선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YL 안팎의 여론은 급속도로 그녀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은 연일 귀부인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냈고 회사 내부에서도 드디어 누군가 세리를 막아섰다라는 안도와 환영이 번졌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황씨 가문을 무너뜨릴 강력한 선언이자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정의가 결집된 폭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윤희는 단순히 화려하게 꾸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의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목소리에는 세월의 아픔을 이겨낸 강철 같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빛과 목소리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제 황씨 가문을 상대로 한 싸움은 단순한 내부 다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전쟁으로 번질 것임을. 한편 황기만은 여전히 전처 유경을 향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첫사랑을 바라보는 소년처럼 순수했고 아이처럼 서툰 사랑 고백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진심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경 앞에서 괜히 손을 꼼지락거리며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다가도 갑자기 용기를 내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토로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는 강승우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무겁게 흔들리며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유경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키워오고 있었기에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그녀에게 다가가는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승우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과 가족이라는 무거운 울타리가 동시에 충돌하며 격렬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유경을 향한 두 남자의 시선은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대와 서로 다른 방식의 사랑이 부딪히는 거대한 충돌의 무대였습니다. 황기만의 사랑은 순진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한 전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었고 손끝을 떨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속에는 세월이 빚어낸 깊은 그리움과 아직도 놓지 못한 미련이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무게감 있는 과거와 회한이 섞여 있었고 그래서 더 절실했습니다. 반면 강승우의 사랑은 뜨겁고 직선적이었습니다. 그는 누나처럼 따르던 유경을 향해 조금씩 남자로서의 감정을 품게 되었고 그것을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젊음의 자신감과 확신이 담긴 직설적인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승우는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내뿜으며 아버지와 같은 기만과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만의 순진한 고백과 승우의 뜨거운 열정이 한 공간에서 충돌하자 공기는 전혀 다른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남자가 유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같았습니다. 유경은 두 시선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남편으로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기만의 후회와 회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승우의 젊은 사랑.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감정이 파도처럼 부딪히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답을 알 수 없는 긴장감은 화면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시청자는 유경의 눈빛을 보며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려 애쓰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혼돈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삼각 구도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와 가치관,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만들어내는 폭풍의 전조처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이 관계가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재인과 김도윤. 두 사람의 연대는 이제 단순한 협력을 넘어섰습니다. 재인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고모의 누명을 벗기고 반드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강철처럼 단단했고 도윤의 시선은 그런 그녀를 지탱하는 동지애로 깊게 빛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카의 복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 김도희의 억울한 죽음을 끝내 세상에 알리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화면에는 마치 김도희의 그림자가 함께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그녀의 한이 아직도 이 공간에 맴돌고 있었고 그 한을 풀기 위해 남겨진 두 사람의 연대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 손끝에 담긴 온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세였고 서약이었으며 두 사람만의 피 맺힌 다짐이었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점점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제인이 눈을 들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이 한 발 내디디면 제인이 그 옆에서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그림자가 되었고 서로의 칼이 되었으며 서로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진실로 바꿀 때까지 그리고 황씨 가문을 무너뜨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연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여왕의 집 80일에 이제는 진실을 향한 싸움이 본격적인 공개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황기찬과 강셀이 끝내 서로의 목을 조르는 부부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국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전쟁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